일본이 자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이라 알려진 신칸센입니다. 주요 대도시들과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으로 현재 일본 교통문화의 척추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경제 거점을 직통으로 잇기 때문에 수많은 직장인과 여행객들의 높은 이용률로 1300석에 달하는 좌석이 매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런 신칸센이 최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국 교통량이 50% 이하로 급락하자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 측은 비싼 돈을 들여 도입한 신칸센을 그저 방치할 수만은 없었고 여객 목적이 아닌 물류 용도로 활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퍼지자 네티즌들은 경악하며 앞으로 신칸센을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 엽기적인 계획이다 라는 등 극단적인 반응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대중교통 정보 사이트인 고유로에 따르면 시속 603km의 속도로 신칸센이 가장 빠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탄생한 신칸센은 항공편에 밀려 저평가받고 있던 일본 철도교통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나름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도쿄역에서 오사카역까지 무려 13만 870엔이라는 미친 가격만 제외하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재난에도 단 한 번의 전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성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이 정도로 뛰어난 성능의 열차를 단순 여객 용도로만 활용하기엔 아깝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JR 그룹에 따르면 신칸센을 화물 운송 용도로 다각화하여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실증 실험에 나섰습니다. 실행 주체는 JR 그룹의 자회사로서 벤처기업의 출자와 협업을 추진하는 JR 히가시 니혼 스타트업과 수산물 도소매를 담당하는 푸지슨이었습니다. 양쪽 회사는 과거부터 해산물 중간 판매자로의 제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JR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미야코에서 도쿄까지 트럭 수송으로 12시간 이상 걸리지만 버스와 신칸센의 조합이라면 최대 7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른 아침 싱싱한 해산물을 저녁이면 도시 매장에서 팔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어필만 된다면 신칸센 물류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워낙 많은 탓에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던 JR 그룹은 마침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코로나 긴급사태가 선포되자 이용객이 30% 폭락했고 이때를 틈타 실제 화물 운송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JR 그룹은 지난 8월 말경 미야기현에서 아침에 잡은 멍게와 굴 등등 각종 해산물을 도호쿠 신칸센에 실어보내 약 2시간 만에 도쿄역에 도착, 역내 해산물 음식점에 제공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참가한 수산업자에 따르면 신칸센을 사용하면 무려 하루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라며 만족해했고 JR 측도 신칸센 고속수송은 실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이번에 구내식당에만 실험적으로 공급됐지만 향후 물량을 늘리게 되면 도쿄 전체로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해산물이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이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야기현은 후쿠시마의 북쪽 경계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다음으로 방사능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최근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출간한 방사능 측정 책자에 의하면 후쿠시마의 세슘 농도는 평균 1291베크렐, 최고 11만 2759베크렐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미야기현은 평균 249베크렐, 최고 2만 493베크렐로 2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책은 연간 4,000명의 시민이 정부가 방사능 측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동일본 17개 도현과 3,004개소의 토양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하는 시민 누구나 토양 채취에 참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깊이 5cm로의 흙을 채취해 측정하는 체르노빌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측정됐다는 점에서 적어도 일본 정부의 주장보다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여전히 토양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고 미야기현, 토지기현 또한 최대 킬로그램당 2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어 방사능 오염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지의 상황이 이런데 바다라고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유출된 방사성 물질을 없애기 위해 사용된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100톤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했습니다. 태평양과 이어진 동일본 앞바다의 특성상 당연히 먼 바다로 흘러가 희석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는데요. 하지만 1년 후 해양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출된 세슘의 대부분이 일본 근해로 다시 돌아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에 흐르는 구로시오 해류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이 해류는 적도 위 북태평양 지역 연안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회귀하는 특성이 있는데 앞서 100톤 규모의 방사성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려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해양 생물 및 생태계 전체가 오염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해와 남해도 이 해류의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에서 한때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닐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사실에 격분하며 해산물 수송을 당장 중지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어서 응원하자더니 아무도 응원 안 하니까 강제로 먹이려 한다. 국민 건강을 완전히 무시하는 만행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신칸센으로 들어오는 해산물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아베가 그랬던 것처럼 JI그룹 임원진이 먼저 먹어서 증명해봐라. 도쿄역 근처에 있는 식당은 이용하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 언제 시장으로 나올지도 모르니 수입산을 먹어야겠다. 코로나 사태를 틈타 방사능 오염된 음식을 국민한테 먹이려 하는 의도부터 이해할 수가 없다. 등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한편 미야기현 해산물을 유통한다는 건 조만간 후쿠시마산을 시장에 풀기 위해 간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원자력 재해대책본부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어패류의 출하 제한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은 8월 26일로 신칸센 화물 운송을 시작한 날과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 어종에 대해 최대 44종까지 출하 제한을 실시해왔지만 아무런 제약 없어진 지금 국내 식탁은 물론 자유로운 수출까지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일본을 대표하는 고속철을 죽음의 열차로 만들 생각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원전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0km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즉 체르노빌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후쿠시마현 외에도 미야기현 또한 강제 피난 지역과 이주 의무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했고, 다시 말해 미야기현 해산물을 유통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출하 제한까지 풀린 지금이라면 후쿠시마산이 유통될 가능성은 다분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일각에선 신칸센이라는 것이 애초에 사람을 수송하는 용도로 설계됐는데 이를 해산물 유통에 활용하는 건 적합하지도 않고 매우 위험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산물은 냉장 유통을 해야 하지만 당시 JR 그룹 측은 그저 적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창고나 승객실에 적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포장재라고 해봐야 얼음을 채운 스티로폼 상자가 전부였는데 현행법상으로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티로폼과 냉매제 등을 이용해 식품을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온도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여름처럼 외부 온도가 높은 계절에 미흡한 환경 관리는 식품의 신선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식품 유통업체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상자는 단열성이 낮은 수준이며 이동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출고 이후 상품에 노출되는 환경이 내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하며 당장 신칸센을 이용한 해산물 운송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만으로도 벅찬데 식중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같은 해산물이 최소한 한국으로 수입되는 일만큼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